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이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선 이제 접선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이렇게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접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죠. 그럼 결국 이제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접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접선은.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원은, 자, 이 원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돼 있어서, 자, 중심이 여기 0 되는 값이 0이죠. 그래서 중심이 0,0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r제곱 해서 여기 반지름이 r인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원은 지금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x축 y축, 자, 원점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평이 이동해 있거나 그 상황은 아직 아니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접선을 구해 볼게요. 자, 우선은 문제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줬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우선 m 값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n을 구하라고 해야 돼. n은 모르는 거고 m은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점, 접점 이런 걸 구하는 건 결국은 두 방정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우선 접하는 경우니까 우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y는 mx 플러스 n을, 이 y를 x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걸 대입하면 요 식이 결국은 x제곱, 그 다음에 y 값이 mx 플러스 n이랑 같은 거죠. n의 제곱은 r제곱 해서, 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자, 여기 이제 요 결국 대입하는 순간 이 식 자체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정리해 보면 여기 m제곱 x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2차항은 이렇게 될 거고, 1차항은 2mn x 맞나요? 그 다음에 n제곱에 저기 r제곱 2항에 오면 요런 2차 방정식 얻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이 원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하는 경우니까 이제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짝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 판별식을 이용하면 mn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 여기 상수항 전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선 전개하면 여기는 m제곱 n제곱, 자, 우선은 여기 괄호 먼저 전개할게요.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하면 또 괄호를 쳐야 되니까 괄호 먼저 분배하면 m제곱 n제곱 똑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m제곱 r제곱 이거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은요. 자, 이건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좀 복잡하다고 이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면 좀 더 수월해요. 이제 문자로 풀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m제곱 n제곱은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분배하면 m제곱 r제곱 n제곱, 여기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 이거 0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알아야죠. 우리는 n을 구하는 거예요. n.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을 이항할게요. 이쪽에 있는 거 n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던 게 m제곱 r제곱 플러스 r제곱이죠. 자, r제곱 묶을 수 있죠, 이거. 그러면 r제곱으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제곱을 구했으니까 n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값은 길이는 아니니까,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는 n은 루트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는 거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곱 띄고 나와서 r에 루트, 이제 남는 건 이제 괄호 m제곱 플러스 1만 남겠죠. 근데 자, 제곱해서 이게 되는 건 뿔마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길이가 아니니까 뿔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하면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n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워서 쓰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떤 거죠? 자, 우리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제는 공식처럼 쓸 수 있는데 그 친구는 y는 mx죠. 그 다음에 n 값을 구했는데 n 값은 제곱해서 n제곱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자 반지름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기울기 우리가 아는 거니까, 반지름이랑 기울기 다 아는 거니까 다 여긴 다 아는 요거예요. r 그쵸?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선생님이 원에서는 이 판별식보다는 중심을 점으로 해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반지름이랑 같다로 푸는 게 더 수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책에 우선 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원 문제만큼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이게 원에 접하는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거리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쵸? 이걸 일반적으로 d라고 하는 거고, 요 d랑 반지름이랑 같아지면, 그쵸? 접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그럼 거리 공식 넣기 전에 요걸 그러면 우리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요? 일반형으로 바꿔야죠. mx y 이항에 오면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꼴 이렇게. 자 반드시 요꼴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은 0,0이니까 자 우선 d 먼저 구할게요. d는 루트 x의 개수가 m이죠. 그럼 m제곱, 자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겠죠. 제곱의 합분에, 그 다음에 이제 x값 y값을 여기다 x, y 대입하면 되는데 0은 대입하면 다 0으로 사라지네요. 다 사라지고 n만 남는데 여러분들 절대값을 취해죠. 길이니까. 자, 요 값이랑 여기서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놓고 요 식을 풀면 돼요. 그럼 조금 전에 풀었던 식보다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꼭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원에서는. 그러면 결국 절대값 n은 양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따라왔죠? 자 절대값이 이거다 그러면 우리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하죠.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구했네요. 그래서 이제 n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근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외워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공식은 자, 원이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할 때요. 딱 붙어 있을 때. 요 상황에서만 쓰는 거지. 이 원이 이제 평행 이동했을 때 이제 우리 이동을 배우고 나서 이동의 개념을 접근해야 되니까, 물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평행 이동 이런 걸 배우면 결국 이제 원을 이동한 상황에서 접선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자, 우선은 자,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의 접선 그럼 이제 직선이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요 y절편에 해당하는 분이 좀 복잡한데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자,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자, 이 원의 기울기가 이렇게, 이게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게, 요런 직선이 원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y절편이 하나는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하는 걸 시각적으로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쓰는 건, 자, 원이 모두 x축, y축. 자, 원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위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아까는 이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접선이었고, 지금은 원 위에 접점을 준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 위에 접하는 점이 이 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이제 x1, y1이라고 준 겁니다. 그럼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을 말하는 거죠. 접하는 점이에요, 접선은. 그럼 이 접선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 이렇게 생긴 애밖에 없죠. 이렇게. 원의 한 점에서 만나면서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역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성질 중에 원은 직선과 이렇게 접할 때요.
3학년 때도 나왔어요. 자,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이 수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접선의 이 접점을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 접선을 구하는데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요 두 점, 원점이랑 요 접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x의 증가량 x1 증가했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y1이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자, 이 노란색 이 선분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접선은 이 기울기의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쵸? 우리 접선의 기울기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자, 수직이면 기울기가 이거일 때 우리 접선의 기울기, 수직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고 역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부호는 반대일 거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부호는 반대죠. 이게 플러스이니까 현재는. 그 다음에 역수니까 y1분의 x1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기울기 쉽게 수직 조건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y는 m의 기울기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y1이라는 분수 형태가 등장하니까, 자, 양변에 y1을 다 곱해볼게요. y1을 곱하면 여기는 좌변은 y1 됐나요? 여기는 약분되고 마이너스 x1만 남죠. x-x1 여기는 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y1은 y1, y는 좀 오래돼서 y1, y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숫자가 이제 y1이 개수라서 그래요. 결국은 대입한 점이니까. y1, y는 자,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x1, x 분배하면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가능한가요? 자, 이 친구만 이해할게요. 그러면 x1, x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인데, 여러분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이 x1, y1은 이 접점이잖아요. 접점은 중요한 건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자, 원 위의 점이다.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 얘기는 이 점을, 이 그래프, 여기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죠. 이 원에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해야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그래프에서 개념이죠.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1을 x값에 y1을 y값에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하겠네요. 따라왔나요? 그래서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x 대신 x1을 대입하면 x1의 제곱, y 대신 y1을 대입하면 y1의 제곱인데, 이게 결국 r제곱이랑 같아요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결국 r제곱이랑 같으니까, 자,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x1 x y1 y는 r제곱.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 주어지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에 비하면 그냥 그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그냥 x, y 앞에 곱해서 r제곱이랑 같다라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자, 이해하고 결국은 암기해야 되고,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제 어떤 변형된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공식을 구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면 변형된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논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 이 원 위의 점이어야 돼요.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2 넣으면 제곱하면 안 되겠고, 루트 2 점의 좌표를 하나를 잡을게요. 이 점의 좌표를 x를 1이라고 잡을게요. x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려면 x 1 대입하면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자, 우리 y값을 구해야 되는데 x가 1이면 1을 대입하면 y제곱은 3이 되니까 y는 결국 뿔마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사분면이니까 1, 루트 3이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자, 요 점은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맞죠?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하면 1 더하기 3 해서 4가 되니까 요 점은 요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했던 x1x, y1, y는 r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 외워야 돼요. 접점의 좌표입니다. x1, y1은. 그래서 x1x, y1, y는 r제곱. 자, 그래서 x1 값 여기 대입하면 돼요. x1은 1이잖아요. 1 대입하면 x가 될 거고 y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y가 되겠죠. 이거 r제곱은 4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접선인지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자, 우리 접하는 경우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그쵸? 이 d라고 했죠. 그거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d를 한번 구해 볼게요. d는 루트 자 x, y 자, 이 친구 넘길게요. 이렇게. 자,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1이고 y의 개수 루트 3이니까 이거 1의 제곱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하면 4가 되겠죠. 루트 4는 2죠. 그 다음에 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러니까 x 대신 0, y 대신 0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4인데 절대값을 씌워야죠.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얼마 나오나요? 2 나오죠. 그 다음 반지름은 여기 2인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죠. d랑 r이 지금 같다는 걸.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연히 알겠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점을 알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빠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앞에서 배웠던 자, 기울기를 알 때는 기울기가 m이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자, 두 개가 존재했던 것도 기억이 나야 될 거고 그 친구는 자, 기울기가 m니까 mx로 시작하는 건 알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반지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쵸? 두 개가 존재하는 거 다시 한번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자, 여기 접점 중에서 x1, y1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고 시각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선 y1이 0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y1이 0이 되면 결국은 자, 원에 접하려면 자, y1이 0이라는 얘기는 x축 위의 점이잖아요. x축 위의 점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죠. 이렇게 y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하면서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죠. 또는 이쪽에서도 존재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x는 하고서 얼마 꼴로 표현되는 직선인데 이 반지름이 r이니까 r이란 직선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r이면 자 원점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r이겠죠. 좌표로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r이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거꾸로 이번에는 자 y1이 0이라고 하면 자 y축에 있는 x1이 0이라고 하면 미안해요. x1 y1에서 자 x1이 0이라고 하면 결국 y축에 있는 점이죠. y축에 있는 점. 근데 y축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점도 있지만 이 원에 접하려면 결국은 이렇게 중심이라는 건 수직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역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y는 하고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 친구는 y는 r이 되겠죠. 플러스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쨌든 특이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두 개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죠. 주제가. 자, 원이 우선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이고, 자, 원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 밖에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임의로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접선은 이렇게 너무 평행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이쯤에 놓을게요.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랑 또 이쪽으로 두 개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접하면서 이제 이 접선이 두 개 존재하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원밖의 점에서. 자,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첫 번째가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원 위의 점에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접점을 모르는데 이걸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x1, y1으로 쓰지 말고 자, 이 접점을 원밖의 점을 x2, y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접점을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놓는 거예요.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쨌든 하나를 놓으면 어쨌든 구하면 두 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x1, y1이라고 놓습니다. 임의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접점을 알면 우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이제 좀 쉽게 됐었죠. 그게 x1x, y1, y는 r제곱이라는 접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공식을 자 접점을 이거로 놓고 식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린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접선이 원래는 이 점에서 접선을 긋은 건데 거꾸로 우리가 접선을 딱 떠올리고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x2, y2를 여기서 x2, y2를 이 xy 값에 대입하면 방정식처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어요. 미지수를.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서 두 번째 소개한 것처럼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수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문자로 하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중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죠. 나중에는 가능해요. 여러분이 많이 숫자로 다루다 보면 문자를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뭐 2차 함수의 접선을 구한다든지 3차 함수의 접선을 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요 점을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고 그게 아니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자, 원밖에 요 점 x2, y2가 있는데 이 원밖의 점에서 그 접선을 구하는데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역시 기울기를 놓으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무조건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접선의 방정식 y는 m에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 유도했으니까 기울기를 안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m만 모르는 건데 역시 이 접선이 역시 이 점을 지나니까 역시 이걸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m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 굳이 원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더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중심에서 그쵸? 직선까지 거리, 요 반지름과의 관계 또는 공식은 그걸 이용해서 만든 공식이죠.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데 한번 이제 숫자로 통해서 확인해 볼게 돼서 자, 그럼 이제 필수의 제 17번은 자, 지금 원점이 중심인 원이죠. 반지름이 이 원에 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접선이죠. 접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 원에 접하는 거니까 우리는 접선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직선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다는 성질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읽어내면 되겠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자, y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x 개수 밑으로 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1이죠. 그래서 2가 되죠.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도 자, 이 직선과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자, 중심이 원점인 원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공식을 바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2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여기서 반지름이 4가 아니죠. 이거 r의 제곱이에요. 2죠. 2 r에 2의 루트 m제곱 이게 m이 2죠. m제곱 4 플러스 이렇게 자, 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자, 기울기가 m이고 그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기울기만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m제곱 할 때 이제 m 그러니까 기울기 알고 원에서는 이제 반지름이 당연히 주어져 있으니까 그 성분만 그대로 쓰이는 거잖아요. 다른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서 뭐 자기가 편한 표현을 통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단계는 바로 구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의 평행 이동을 배우면 좀 더 이제 이동의 개념까지 추가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어요. 자, 그럼 이제 확인 체크 395번은, 자, 역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아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이죠. 그래서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자,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와 수직인 우리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수직을 내면, 자,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직일 때는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자, 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는 부반대면서 역수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3의 부반대면 플러스 3이고 3의 역수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을 알았으니까 공식 바로 넣으면 돼요. y는 3분의 1x 풀마 r이 3이죠. 루트 m제곱 3분의 1제곱 9분의 1이요. 플러스 1 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9니까 9분의 10이 되죠. 루트 9분의 10이면 루트는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곱셈이랑 나눗셈은 따라왔죠. 자, 루트 9는 3이니까 3분의 루트 10인데, 자, 곱하면 3이랑 약분돼서 결국 정리하면 y는 3분의 1x 뿔마 루트 10이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겠습니다. 두 개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이거를 뭐 수식으로 그냥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풀어보면, 자,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책에서 나오는 판별식을 자꾸 소개하는데, 물론 판별식 중요하죠. 근데 판별식은 앞으로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 굳이 판별식을 쓰는 걸 유리하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제 원이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이죠. 3 마이너스 3. 자,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x가 3 증가할 때 y가 하나 증가하는 거니까 3 증가할 때 하나 증가하는 거면 이런 기울기예요. 여기서도 바로 기울기 쓰면 여기 1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y는 3분의 1이 기울기인데, 자, 이 원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군데가 있겠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건데, 푸는 방법은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이 길이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지름에 같다는 거. 그래서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우리 접선에서 대해서 아는 거 우리는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y는 3분의 1 x 플러스, 그 다음 y절편을 몰라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야 돼, n을. 그죠?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이제 표준형 1차 함수 형태고,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꾸면 우선 3을 곱할게요. 3y는 x 플러스 3n,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n은 0 됐죠? 자, 이 직선과 중심이 원점이니까 0,0에서의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자,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10이죠. 그 다음에 x 대신 0, y 대신 0 넣으면 여기 3n만 남죠. 절대값을 씌워야겠네. 요게 이제 거리인데,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풀면 되겠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쓸게요. 3에는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 3 루트 10. 자, 그러면 절대값이 얼마다? 그러면 절대값을 없앴을 때는 3 루트 10도 되지만, 그쵸? 마이너스 3 루트 10도 되죠. 그래서 n값은 3으로 나누면 루트 10 또는 여기서는 n값은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서, 자, 우리 이제 n값을 구했으니까 n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해서 이제 이 식이 나오죠. 근데 이 과정을 굳이 할 필요 없죠. 왜? 그 과정을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해서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외운 공식은 y는 m에 mx, 자꾸 애매하는 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죠? 기울기 알고 지난 점 할 때 쓰던 직선의 방정식이고, y는 mx 풀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자꾸 입에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께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96번은 원의 중심이 다르네요. 그쵸?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는 우선은 이동의 개념을 아직 안 배웠다고 하고서 풀면 결국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동을 배우고서 그냥 이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이제 풀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한다는 취지로 할게요. 중심이 지금 이게 0 되는 값, 이게 0 되는 값이에요. 오래간만에 해서 여러분들이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r제곱 해서 중심이 여기 0 되는 값 1,2죠. 중심이. 그리고 반지름이 r의 제곱이니까 3인 원입니다. 중심과 반지름 알면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 했던 표준형의 공식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은 중심이 1,2예요. 그래서 이제 1,2 좀 잡을게요. 요 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여기서까지 2니까 3이면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되는 원이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 공식은 언제 쓰는 거예요? 표준형일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 표준형이 아니라 중심 원점일 때. 그래서 오늘 말이 계속 엉키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기울기를 아니까 이 접선을 어쨌든 구할 텐데, 기울기가 2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일 텐데,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제 두 개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대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기울기가 2면 y는 2x까지는 아는 겁니다. 근데 y절편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이 n값을 구할 때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를 이용하는 게 다예요. 결국 공식을 만들 때 유도되었던 개념, 그건 이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돼도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는 그 접하는 경우는 같다,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공식을 적용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간이 그거보다 엄청 더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2x-y 플러스 n은 0 해서 일반형으로 바꿀 거고, 자, 거리는 루트, 자, x의 개수 2의 제곱 4,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그래서 루트 5일 거고, 그 다음 이제 중심에 잡을 대입하면 돼요. 이제 아까는 0, 0이어서 대입하면 다 사라졌는데, 여기 대입하면 2죠. y에 마이너스 2 내면, 그래 0이네요. 어쨌든. 플러스 n. 자,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되고, 이 값이 반지름인 3이랑 같다라고 풀면, 뭐, 금방 풀죠. 우선 얘는 사라지네요. 절대값 n은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이제 바로 쓸게요. 뿔마 3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뿔마 3의 루트 5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18번은, 자, 역시 중심이 원점이죠. 이거 확인해야 돼, 이제요. 공식을 쓰고 싶으면. 자, 그리고 위의 점이에요. 정말 원위의 점인지는 확인해야 돼요, 역시. x에 2를 대입하면 4, y에 1을 대입하면 1 더해서 5 되는 거니까 이 원 위의 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 그래프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결국은 이 원 위의 점 하나하나는, 이 점 하나하나는 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2,1이라는 이 점이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하나의 점이 구성원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게 원이 이 점을 지난다, 원 위의 점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개념을 써라 라는 암시인데, 여러분들 그걸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x1x, 자, 접점이 x1 y1이고, 그쵸? 원의 방정식 x제곱 y제곱은 r제곱인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공식 자체는 그냥 x1 y1을 여기 x 두 개가 있다고, x를 두 번 곱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외우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x, y 중에 하나의 x, y에만 요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1, y1 이렇게 나누어서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x1x, y1, y는 r제곱. 자,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만 할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그때는 역시 다 개념으로 다시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 x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 2x, 맞죠? y 두 개 중에 1을 넣으면 1y는 5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예요, 벌써. 자, 요거를 저 모양대로 이항해야죠.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됐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아니네요.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그래서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는 a겠네요. 그래서 a는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체크 397번은 자, 원 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선은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에요. 자, 중심이 원점인 거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자, 아래제곱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자, 위의 점인지 한번 볼까요?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 자, 마이너스 1 x, y에 대입하면 어때요? 제곱하면 10 되는 거 맞죠? 자, 원의 점인 거 맞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x제곱, y제곱 할 때 x가 2번 곱해져 있고 y가 2번 곱해져 있고 10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x, y 하나씩 잡고 이 값을 대입하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x, 그쵸?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y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접선을 구했는데 수학 문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하고서 여기 주어가 되죠. 은는 2가. 그럼 접선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접선을 구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끊어서 해결해 나가지 않고 그냥 전체를 읽고 뭐하라는 얘기야? 이러면 안 돼요. 자, 우선 이제 접선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할까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직선이잖아요. 만나는 점, 그렇죠? 절편이죠, 절편. 자, 그럼 우리 x절편, y절편 뭐 이항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절편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x절편은 계속 얘기하지만 뭐예요? 그러면 y가 0일 때 그리고 우물우물 하는데 뭘 구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x의 값.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y절편은 반대로 x가 0일 때 y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 y가 0일 때니까 0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10이라는 얘기는 x는 10,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y가 10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뭐 이쯤 될까요? 3, 3, 9니까 3점 얼마쯤 되겠네요. 자, 루트 10도 3 조금 넘죠. 루트 9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접선은 이게 접선인 거고, 그쵸? 자, 요 점을 A, B, 원점을 O라고 하는 거죠. 그쵸? 원은 지금 3 조금 넘는 원이니까 이런 상황,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런 원이겠죠.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 x절편, y절편 원점으로 이루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의 접선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문제들은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풀어봤던 절편을 이용하고 이 축과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네요. 자,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 요걸 밑변으로 할게요. 10이죠. 곱하기 높이는 좌표를 쓰는 게 아닙니다. 3분의 10이죠. 길이는 이렇게. 되나요? 하나만 약분할게요. 5. 그러면 3분의 50.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이를 구했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접선을 구하는 게 좀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들을 이렇게 섞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가 만들어진 거 알 수 있겠죠. 자, 398번은 원 위에 점 4,-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이 원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그래서 요 문제는 결국은 그냥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던 개념을 쓸 수밖에 없어요. 4, 위의 점인가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4 빼기 1, 3의 제곱 9,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제곱 1 해서 10 되는 거 맞네요. 자, 원의 점인 거 맞고. 자, 정확히 그리지 않을게. 그냥 원이 있고, 원 위에 이제, 원 위에 점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요 점의 좌표는 지금 4, 마이너스 1인데, 자, 중심 우리 알고 있죠. 중심 뭐예요? 요 0 되고 0 되는 값. 중심은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개념을 쓰면 되냐면, 자, 이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 접선은 결국 접점은 알잖아요. 그쵸? 점 하나는 아는 거니까 우린 기울기를 알면 돼요. 기울기. 직선은 항상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지나는 점은 하나 주었으니까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원은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과 수직이다 라는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된 개념이죠.
그럼 기울기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 금방 구하죠. 우선은 이 노란색 직선이라고 할게요. 이 두 점을 지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자, x의 증가량 얼마 증가했어요? 좌표를 그냥 구할까요? 4-1, x의 증가량 1에서 4까지 3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역시 이것에서 이걸 빼면 되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1까지 하나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1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수직일 때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부호 반대고, 그쵸? 역수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의 역수 마이너스 3 이렇게 3.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3, 4, 12 빼기 1이니까 1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제 이동을 배우고 나면, 여기 이제 이동한 그래프인데, 우리 아까 쌤이 요렇게 설명했죠. x1, y1이 접선이고, 아니 접점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 원의 방정식을 이게 나란히 쪼개서 쓰고, 이 x 하나 잡아서 x1 대입하고, y 하나 잡아서 y1 대입해서 쓰면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접점을 할 때 이렇게 이동한 것도 그냥 바로 연습하는 거 그냥 기억만 해두면 쓰니까요. 원리는 이제 추후에 배우고.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x를 두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자, x1의 제곱이니까 x1 곱했겠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y 플러스 2가 두 번 곱해졌겠죠. 이거는 10 이렇게. 여기서처럼 지금 요거처럼 여기 둘 중에 이제 여기서 x1 x-1과 y 플러스가 두 개 있으니까 요 하나에다가 이제 x과 y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x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에서 1 빼면 3인가요? 그러면 3에 x-1. 그 다음에 이 y에 따른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인가 1? 1은 뭐 곱하나 많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y 플러스 2. 가로를 필요 없죠? 10. 정리할게요. 3x 플러스 y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1입니다. 상수항 2항하면 플러스 1이 돼서 11 됐나요? 요거랑 이거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2항하면 y는 하고서 3x 2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정확히 공식을 외우면 내신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시간적인 세이브를 필요할 때는 이제 이런 걸 기억해서 접근하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외워야죠.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자, 발전 예제 19번은 우리 책에서 이제 풀이가 꽤 많죠. 자,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게 x축, y축이 있고, 자, 요 원 밖에서 접선을 구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원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풀어야 돼요. 지금 반지름이 이제 2인 원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자, 원 밖의 점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원 밖의 점, 지금 x의 좌표는 같네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뭐 이쪽 선상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y좌표가 4니까 요 점을 이제 마이너스 2,4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접선이, 자,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겠고, 그쵸? x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알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또 하나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중심이 원점이고, 이제 접점 중심 관계 수직이면서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는 개념을 쓸 텐데,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공식 두 개 알고 있죠. y는 mx 뿔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거는 기울기를 알 때 이제 쓰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그래서 이거는 접점을 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자, 이 친구는 어쨌든 이제 여기 어떤 루트가 또 등장하고 제곱 등장해서 좀 더 식이 복잡해서 이 친구를 써도 되지만 계산이 이제 자신 없는 친구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접점은 원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놓을게요. 그냥 x1, y1이라고.
그럼 접점을 알고 지금 원점의 중심이 원의 접선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접선을 알았어요. 접선은 x1, x, y1, y는 아니 이항에서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는 이 접선이 거꾸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점을 지난다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원밖에 마이너스 2,4라는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었지만 이건 풀기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접점을 놓고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이야 우리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직선이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해서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xn에 대해 이거 x1은 이제 점이에요. 점 x에 넣으면 마이너스 2x1 그 다음에 4 넣으면 4y1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반지름 2니까 이게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x1, y1을 알아야 되는데 역시 x1, y1은 또 어디서 왔냐면 이 x1, y1은 이 원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또 성립해야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성립하는 거고 요것도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요걸 풀면 되는데 자, 1차식, 2차식 2차 연립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양변을 우선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1 마이너스 2y1 플러스 2는 0인가요? 그래서 x1은 이항하면 2y1 마이너스 2네요. x1 대신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입하면 2y1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이 4죠. 자, 왜 r제곱을 썼을까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전개에서 우리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1에 대한 y1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전개하면 4y1의 제곱, y1의 제곱, 5y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이 8, 마이너스 8y1인가요? 플러스 4 사라지겠네요. 는요. y1으로 묶으면 5y1 마이너스 8은요. 그래서 y1은 5분의 8인가요? 그래서 y1은 5분의 8이네요. 자, x1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x1은 2 곱하기 5분의 8 5분의 16 마이너스 5분의 얼마요? 10이죠. 그러면 5분의 6이네요. x1은 5분의 6.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자, 5분의 6 x죠. 그럼 y1이 5분의 8이니까 5분의 8 y고 아까 r제곱이 4였으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5를 모두 곱하면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20은 0이네요. 자, 2의 배수니까 좀 더 정리해서 간단히 쓰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자,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우선 식으로는 등장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개념이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y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수식상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겠죠.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지금 구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이 직선이 결국은 마이너스 2,4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어떻게 시각으로 접근하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동일한 상황이에요. 원점이 중심인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자, 지금 이쯤 마이너스 2,4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조금 전에 우리는 이제 접점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접점이 뭔지 아니까. 그러지 않고 이 접선을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냥 약속하면 설정을 하면 자, 이 접선을 거꾸로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여기서 근거를 역시 반대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y는 m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2로 바뀌겠죠. y 좌표 해서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4.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요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 거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접근하면 되겠죠. 이 원의 반지름은 아래제곱 4니까 반지름이 2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거리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m제곱 플러스 친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0 대입하면 2m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절대값 씌워야 될 거고, 요게 반지름이 2인 반지름 2와 같다라고 하면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2m 플러스 4 절대값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절대값에서 2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2는 이제 2를 묶어서 내면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2를 이제 약분하고 이제 풀어도 되고요. 아직 그걸 모른다고 치고 그냥 할게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 같죠. 절대값을 제곱하면 원래 수를 제곱한 거랑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곱하면 2m 플러스 4를 제곱하는 거고, 여기를 제곱하면 이것도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4에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네요. 전개하겠습니다. 4m제곱 2, 4, 4, 16m이죠. 플러스 4, 4, 16. 4m제곱 플러스 4. 자, 16m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자, m은 16으로 나누면 4, 4, 16, 4, 3, 1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 알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풀어봤던 내용이랑 같은 건데, 어쨌든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알았어요. 자,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6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6이고, 이 친구는 4, 4, 16, 4분의 16이죠. 더하면 4분의 10이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고, 물론 4를 곱해서 아까 풀었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그럼 4를 곱하면 여기 4m은 여기 4 곱하면 마이너스 3x, 4 곱하면 플러스 10. 자, 이항하면 3x 4m 4y죠. 플러스 4y 급하게 하니까 좀 이제 막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제 출근 준비해야 돼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아까 구한 이 식이랑, 그 다음에 이 식은 못 찾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x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축에 평행한 직선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상의 점을 찍어보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체크 399번. 자, 원을 그리고 생각하기로 했죠. 자, 원점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이거 루트 5겠네요. x축, y축. 3이면, 이게 이제 루트 5는 2 조금 넘으니까 3이면 이쯤이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요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선을 긋는 거네요. 여기서는 축에 평행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씩이 다 등장할 겁니다. 천천히 그려야 되는데. 자,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점을 그냥 놓는 게 좀 편했죠. 접점을 놔요, 여러분들. 그냥 x1, y1. 자, 이 점의 좌표는 지금 3,-1입니다. 우리 접점을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공식 넣으면 되죠. x1, x, y1, y는 r제곱인데,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니까 r제곱이 5죠. 5 이렇게. 접선을 바로 구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요? 이 점을 지나죠. 그래서 식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x값 넣고, x값이 x값. 이거는 수점이다. x1, y1은 여기 y값. 그래서 3 넣으면 3x1 마이너스 y1은 5라는 식 하나랑, 이 접점은 이 원 위에 점이니까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5.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y1을 이항하면 y1은 3x1 일로 갔어요. 5는 일로 이항. 마이너스 5. 대입할게요. 그리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y1 대신 3x1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
전개하면 9x1의 제곱 더하면 10x1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6, 5, 30이네요. 5, 25 여기 5 넘으면 20은 0. 자 10으로 나누면 x1의 제곱 3x1 플러스 2는 0. 자 x선 쓰는 게 좀 번거로운데 뭐 객관식이면 그냥 x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x1은 두 개의 값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 아니 2 또 x1은 1이 나옵니다. 근데 y1을 구하면 되겠죠. y1은 2일 때는 얼마예요? 2, 3은 6에서 5 빼니까 1 1일 때는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약간 기계적으로 했는데 좀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하면 이제 좀 이렇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제 좀 연습을 해야죠. 결국은. 그래서 x1이랑 y1에 대입하면 2xy는 5 또 1x는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항해서 일반형으로 쓸게요.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좀 더 빨라지고 이제 이렇게 패턴이 좀 이게 정형화 될 거예요. 자 400번은 괴롭죠. 어쨌든 자 점 2, 마이너스 1이고 이동돼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요번 시험에 내면 좀 그렇죠. 우선 평이동 대칭 이거 안 배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내는 건 좀 치사한 거예요. 그래도 뭐 변별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원을 살짝 그려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1, 2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인주쯤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3이면 1 조금 넘네요. 1 조금 넘으니까 여기서 2니까 여기는 안 닿고 이렇게 되는 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고 원 받기 점은 2,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적당히 잡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 둘 다 기울기는 느낌상 마이너스겠네요. 선생님 그림을 정확히 그렸다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접점을 놓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편법이 아니고 평에 이동한 개념을 쓰면 좀 편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놓을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자 이제 m을 구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접점이 여기죠. 자 기울기를 이 접선을 m이라고 놓으면 그쵸? 거꾸로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식을 구할 수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y는 m의 기울기 m의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지나는 점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mx 이거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인요. 이렇게 일반형을 바로 바꿨습니다. 그냥 mx 마이너스 2m 자 y를 이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꼴 자 이렇게 놓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리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이제 중심은 또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d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m 2 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원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뜬 거고 절대값입니다. 정리가 되나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에서 마이너스를 꺼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면 이걸 좀 더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랑 3은 같죠. 절대값에 있는 마이너스는 끄집어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번거로운 사람 숫자도 꺼낼 수 있는데 원래 그럼 얘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3의 m 플러스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3은 0보다 큰 순간 끄집어낼 수 있죠. 이런 표현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우선 아는 걸로 할게요. 요거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 자 요 값이 반지름이 이제 여기서는 아래 제곱이 3이니까 루트 3이겠네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3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루트 3이랑 같다. 자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자 급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 이거는 9m제곱 플러스 2, 3은 6, 3, 18m 플러스 9가 될 거고 제곱하면 각각 제곱해야죠. 이거는 3이고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이겠습니다. 괄호 안 치면 틀려요.
자, 그래서 3m제곱 빼면 6m제곱 플러스 18m 플러스 3인데 빼면 6인가요? 자, 전 3의 배수니까 나눠버릴게요. 6으로 나눠지면 m제곱 플러스 6, 3, 18 플러스 1은요. 자, n값은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에 넣으면 되겠나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지금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구하지 않고 여기서는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 2차 식에서 m 값을 구하면 m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이니까. 요 2차,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이 이제 m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m은 결국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근데 기울기의 곱인데, 기울기의 합이죠. 기울기의 합이면 결국 우리 어떤 생각을 살짝 하면 되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m이죠.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했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여기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근의 공식에 넣어서 막 루트 나오고 뿔마 정신없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 관계가 다시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응용되는 거니까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하게 정리를 했고요.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좀 더 차분하게 강의를 올리도록 할게요.